제가 그 행감 자료를 보니까 그 우리 직속기관에 이제 그 교육 실시 내용을 이렇게 받아봤어요. 근데 부패 방지 및 뭐 공무원 교육이라든가 뭐 신규 공무원 교육, 또 범죄 예방 교육, 성희롱, 뭐 성폭력 예방 교육 쭉 있는데 이게 보니까 자체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많이 했더라고요. 거의 직속기관 거의 모두가요. 그 외부 강사는 극히 드물게 그 초청을 한 것 같은데 그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자체 강사로 하면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거든요. 특히 이제 성희롱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은 그 전문 외부 강사를 모셔다가 이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여전히 아직도 그 자체 강사를 통해서 이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그 제가 볼 때는 교육과학연구원이 특히 또 자체 강사를 많이 그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앞으로는 한 번을 하더라도 특히 뭐 성범죄 교육이라든가 범죄 예방 교육은 꼭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그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속기관을 대표해서 그 원장님이 그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영기입니다. 외부 강사를 두 분 초청해서 정식으로 전 직원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직원 원래주에 따나 또는 직원 협의회 때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공통으로 우리 직속기관 그 2019년부터는 한 번을 하더라도 꼭 그 성희롱 관련 교육이라든가 뭐 범죄 관련 교육은 꼭 외부 강사로 해주실 것을 그 당부를 드리면서 요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그 단재연손의 그 통일교육에 대해서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통일교육은 단재연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단재연수원장 한상희입니다. 예, 단재연수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단재연수원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2018년 7월 5일 우리 그 김병훈 교육감 그때 당선자 신분이죠. 당선자께서 그 우리 충북을 평화통일교육에 충청 선도론을 얘기하면서 우리 충북교육청이 평화통일교육의 새 모델을 짜겠다. 이런 말씀 인터뷰도 하신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은 이 거의 보면은 이 교육한 내용만 쭉 있는데 맞죠? 교육한 내용하고 해당되는 그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혼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단재교육원에서 그 평화통일 관련 교재라든가 뭐 교수법 이런 걸 교재를 개발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7월 달에. 지금 단재연수원에서 이 평화통일 관련해서 그 시군교육청이나 아니면은 학교로 보낼 그 교재는 지금 개발하고 계신 중인가요? 아니면 개발을 했나요? 지금 현재 해당되는 책자로 된 교재는 아직 그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이제 내년도 차년도에 지금 이제 4,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모든 학교에 그 콘텐츠를 개발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1월 달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개발이 완료 중에 있습니다. 개발이 다 돼 있어요? 개발 완료 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개발을 저희들이 이제 심사위원, 저 자체 심사위원이 아니라 외부 기관에서 심사해서 통과가 되면 내년 1월 달부터 차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재로 그 일선 학교에 보낼 예정이다. 그 교재가 아니고 그것은 이제 연수 자료로 원격 연수 자료로 일단 활용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현재 변화되는 어떤 평화통일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또 교직원들의 새로운 어떤 과거의 어떤 평화통일에 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내용들,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당되는 수업 방법 내용의 어떤 변화 방향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내년 몇 월쯤이면 아마 요게 내년 초서부터 지금 이제 12월 달까지 개발 완료 중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은 저희 교육원에 좀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생존 수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지금 생존 수영을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성훈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생존 수영 교육이 국가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그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도에는 집행안이 제로로 돼 있는데 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성훈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당초에는 전년도의 경우에 도교육청에서 생존 수영을 할 수 있도록 강습을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배부를 해줬고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는 예산이 없었고 우리 문화원 쪽에서는 생존 수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도교육청에서 그 3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전체를 실시를 하면서 학생 수에 대한 강습비를 학교로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도 예산이 있고 문화원에도 예산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문화원 예산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문화원에서는 몇 명 정도 그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생교문화원 김성군입니다. 저희들이 한 개 반에 25명씩 편성을 해서 5반씩 하고 그 한 학교에 대해서 3일간의 규정으로 40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인원이 15,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그 금년도에 그럼 운영하는 학생들은 청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생존 수영을 그 우리 원장님께서 직접 그 생존 수영 교육시키는 걸 이제 봤을 텐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은 학교에서 이미 그 학교로다가 예산이 배부가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생존 수영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임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영협회랑 협약을 맺어서 지출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은 장소를 제공하면서 안전관리와 일부 보조 인력을 활용하면서 생존 수영을 진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 한 번 이제 교육을 들어가면 한 몇 시간 정도 교육을 받나요? 바로 3시간입니다. 3시간씩? 3시간 끝나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3일 과정으로 합니다. 3회? 그럼 하루에 3시간씩 3일 정도면은 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올해는 뜨나요? 우선 발차기서부터 하다 보면 이제 그 구명동이까지 입혀놓고 하기 때문에 기본 동작은 좀 할 줄 압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부터 많은 의원들이 좀 걱정을 했어요. 이 몇 시간 교육을 받아서 과연 이 생존 수영이 되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제 우려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직접 보셨을 테니까 3시간씩 3일 정도 받으면은 그럼 기본기 교육을 시키나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용법을 좀 가르치고 그런 건가요? 기본 교육이 주 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습이 끝나면 사설 수영장을 다닐 수도 있고 또한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3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하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라 아마 초등학교를 졸업할 경우에는 그래도 기본기가 닦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 저도 이제 수영을 좀 배워보니까 3시간씩 3일에서는 사실 생존 수영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문화원에서 좀 이 단기간에 수영을 좀 교육받아서 그래도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구조자가 올 때까지 그래도 물에 좀 떠 있을 수 있는 거 실제적으로 좀 실효성 있는 수영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원장님? 주어진 시간과 또한 저희 문화원이 학생 수영장이라고만 돼 있지만 일반인들하고 같이 섞여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일반인들에 대한 수영장을 개방을 안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점이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성격이 있고 해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2개 레인 가지고서만 운영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수위 조절반은 다시 높여서
3개 라인을 가지고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보다 많이 생존 수영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원장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좀 내실 있게 진로권 좀 생존 수영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주시고 예산도 좀 확대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그 생존 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한기철 의원입니다. 진로교육 진로원 업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진로 캠프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 과제하고 목표를 보니까 농산촌 소외지역 진로체험교육 확대 이 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도 이 찾아가는 진로 캠프 이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예, 진흥위원장 김미탁입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농산촌 지역이니까 이 군 단위 지역에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예, 소규모 학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충북의 그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 요것은 위탁을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저희들이 진로 체험 시설을 갖추기 전에 실시했던 그런 사업인데 진로 체험 시설을 없는 상태에서 강의식으로 하니까는 효과가 떨어져서 내년도에는 사업 폐지라고서 요거를 전부 이제 우리 진로원에서 불러서 하는 그런 교육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은 시군의 학생들을 우리 진로교육으로 직접 불러서 지금 계획은 네. 50명 이하 학교 학생들을 불러서 하루 종일 진로 체험을 하는 걸로 그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0명 이하 학교요. 예, 버스 한 차가 될 수 있는 학교. 그러면은 그 예산은 그 시군에서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예산 얼마 돼요? 금년도는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천 얼마인가요? 4,68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 근데 이거를 확대한다고 어떻게 보면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더 줄었어요. 그런데 네. 다시 또 지원하는 버스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 사업 말고요. 예. 근데 그 버스 지원하는 사업은 제가 이따 질의를 드리겠지만 그 사업은 원래 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결국은 예산이 줄은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예산은 줄은 건 아니고요. 네. 또 이제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 거기서 예산 내려가거나 진로교육에 관련된 예산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제 뒤에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뭐 진로교육 연구대회나 컨텐츠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인력을 보니까 이 컨텐츠 개발할 인력이 과연 될까? 그죠? 인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진로교육원에 그래서 그것도 외주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외주를 줍니까? 네. 여기 인력으로서는 전문 인력이 실제로는 없잖아요, 그죠? 전문 인력이 지금 연구사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사 2분이 하고 네. 계세요. 그러면 이 컨텐츠 개발이나 이런 사업은 외주를 주겠다. 예. 그러면은 그 뒤에 보면은 지역격차 해소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이쪽을 말씀하신 건가요? 저희 추진사업 508쪽입니다. 지역 격차 해소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요. 오늘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네네. 요거는 저희들이 도교육청으로서 교부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로체험 버스를 103대를 지원해서 중학교 21교, 고등학교 1교에서 3,884명을 진로체험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그 현재 여기 보면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았어요. 예. 이 예산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도 3천만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역 격차 해소 진로 체험 프로그램인데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이 실제로 많지가 않아요, 그죠?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고요. 도교육청으로부터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여기 보니까 103대를 예산을 지원했다고 나왔는데 그럼 한 학교로 보면 몇 학교 정도 되는 거예요?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22개교입니다. 평균 한 50만 원 정도 지원한 걸로. 평균 버스비만 뭐 지원하는 형태? 그렇죠. 예, 버스비만 지원했습니다. 그럼 진로 체험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희 원으로 왔었습니다. 네? 저희 원으로. 원으로요? 예. 그러면 이게 지역 격차 해소 진로 체험 이 사업 목표가 예. 이 부합합니까 이거? 지금 이제 원거리에서 우리 원에 오려면 버스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3천만 원 저희들한테 재배분을 해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좀 소외된 지역 그런 학교를 선발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우리가 그 진로 교육원에서 다 할 수는 없겠죠. 다 할 수는 없겠는데 그래도 추진 목표가 뭐 지역 격차 해소고 그러면은 농산어촌 그 학교를 위한 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왕 지금 제가 녹음 말을 했지만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교육이 좀 불균형합니다. 특히 이제 6개구는 교육 경비를 보조받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진로교육원에서 기왕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이 소외 지역의 학생들이 충분하게 그 시지역 학교하고 똑같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또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은 뭡니까? 예? 그쪽에 나와 있는 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진로 체험 버스 운영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보면은 지역 격차 해소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그 사업이 두 개예요. 예, 이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네. 원격으로 그 진로 체험에 관한 프로그램을 깔아놓고요. 거기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한번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지역별로도 이 직업 체험처도 사실 어떻게 보면 1000개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국 한 288개 정도 되고 부천 영동도는 한 5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그 진로교육원에서 인력이 좀 부족하겠지만은 좀 우리 여기 그 도교육청에 예산을 좀 확대 요구를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그 진로교육원에서 교육격차 큰 6개군의 그 사업이 좀 균형적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늘려서 그쪽에 좀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거를 뭐 본청에서 해야지 진로교육원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왕할 것 같으면은 사업 목표가 지역격차 해소 또 농산어촌 관계된 사업을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우리 뭐 본청에서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진로교육원에서 기왕 할 사업이라면은 예산을 좀 늘려서 낙후된 6개군의 학생들이 충분하게 시적하고 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좀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좀 해주시고 또 프로그램 개발도 해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